이 영상은 무인 멀티콥터 학과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항공 역학을 쉽고 간단하게 풀어보는 영상입니다. 조금 더 심도 있는 내용을 배우시려는 분들께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은 항공 역학 기출문제 마지막 영상입니다. 이전 영상에 담지 못한 문제들을 모아서 만들었습니다. 이때까지 올렸던 항공 역학 기출문제 풀이 영상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멀티콥터 운용, 항공기상, 항공법규, 기출문제 풀이를 꾸준히 올릴 예정입니다. 영상을 올리는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문제풀이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벡터량이 아닌 것은 1. 양력 2. 가속도 3. 질량 4. 속도. 정답은 3번 질량입니다. 벡터와 스칼라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벡터란 크기와 방향 둘 다 사용해야 표현이 가능한 물리량입니다. 변위, 속도, 가속도, 힘, 운동량, 충격량, 전기장, 자기장 등이 벡터에 해당이 됩니다. 스칼라란 크기만으로 표현이 가능한 삽칙 연산이 가능한 물리량이에요. 질량, 부피, 밀도, 시간, 거리, 속력, 에너지, 전하량, 전압, 저항 등이 스칼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벡터와 스칼라는 사실 외우셔야 해요. 다음 문제에서 비슷한 내용을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벡터량에 해당되는 것은 1. 속도 2. 부피 3. 길이 4. 질량. 정답은 1. 속도입니다. 속도는 벡터에 해당이 되니까요.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속도와 속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속도는 벡터이다. 2. 부피 스칼라. 3. 속도는 방향과 크기를 갖는다. 4. 속도는 크기만 갖는다. 정답은 4번 속도는 크기만 갖는다가 틀렸습니다. 속도는 벡터에 해당이 되고 벡터는 크기와 방향 둘 다 사용해야 표현이 가능한 물리량이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마력은 몇 kg/m/s인가? 1. 75kg/m/s 2. 60kg/m/s 3. 65kg/m/s 4. 70kg/m/s. 정답은 1번 75kg/m/s입니다. 자, 마력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력이란 일률의 단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75kg의 물체를 1초 동안 1m를 들어 올리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HP로 쓰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회전익 비행장치가 호버링 상태에서 전진 비행으로 바뀌는 과도적인 상태는 1. 자동 회전 2. 지면 효과 3. 전위 양력 4. 전위 성향. 정답은 3번 전위 양력입니다. 전위 양력이란 것은 메인 로터의 효율이 증대돼서 양력이 증가하는 현상이에요. 속도가 빨라지면 메인 로터를 통해 통과하는 공기 유량이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정지 비행, 호버링 상태보다 양력이 커지는 겁니다. 그거를 전위 양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 전위 양력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프로펠러가 회전 시 몸체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힘이 발생하는 이유는 1번 슬립 효과, 2번 토크 효과, 3번 스키드 효과, 4번 실속 효과. 네, 정답은 2번 토크 효과입니다. 이 토크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뉴턴의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그림의 헬리콥터를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헬리콥터의 메인 로터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이 헬기 몸체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헬기 몸체가 계속 회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조종사가 헬기를 조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걸 방지해 주기 위해서 이런 싱글 로터 타입의 헬리콥터들은 꼬리 쪽에 꼬리 날개라고도 하고 테일 로터라고도 하는 작은 날개를 달아서 몸체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지 않도록 바람을 불어줌으로써 토크 효과를 상쇄시킵니다. 자, 토크 효과는 회전익 비행 장치에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멀티콥터도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이에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회전익 동력 비행 장치의 호버링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엔진에서 발생한 회전력을 프롭에 전달하여 추진력을 발생한다. 2. 추력과 날개를 이용하여 기체를 부양시킨다. 3. 회전하는 날개에 의해 추력만 발생시킨다. 4. 회전 날개의 피치각에 의해 양력을 얻는다. 네, 정답은 3번. 회전하는 회전 날개에 의해 추력만 발생시킨다가 잘못된 것이죠. 회전하는 회전 날개에 의해서 양력과 추력을 함께 발생시킨다가 맞는 겁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모든 작용은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을 수반한다. 어떤 법칙인가? 1. 작용, 반작용 법칙. 2. 베르누이 법칙. 3. 가속도 법칙. 4. 관성의 법칙. 네, 정답은 1번 작용, 반작용 법칙입니다. 뉴턴의 제3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이고요. 자, 옆에 그림을 보시면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로켓이 날아가는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죠. 로켓이 연소를 해서 발생한 고온 고압가스가 분사가 되면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분사된 고온 고압가스가 로켓을 미는 힘을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뉴턴의 법칙 중 토크와 관련이 있는 법칙은 무엇인가? 1. 베르누이 정리. 2. 작용, 반작용의 법칙. 3. 가속도의 법칙. 4. 관성의 법칙. 자, 위의 문제들을 이해하셨으면 이 문제는 이제 쉬우실 거예요. 정답은 2번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토크 작용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뉴턴의 작용, 반작용 법칙에 해당한다. 2. 동체는 블레이드 회전 방향의 반대로 회전한다. 3. 꼬리에 장착된 테일 로터의 피치 변화로 상쇄한다. 4. 주로 고정익 비행체에서 발생한다. 네, 답은 4번 주로 고정익 비행체에서 발생한다입니다. 자, 보기 1, 2, 3번은 회전익 비행장치에서 발생하는 토크 작용을
올바르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4번 같은 경우는 고정익 비행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회전익 비행체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다음 문제입니다. 회전익 항공기가 호버링 상태에서 전진 비행을 하려고 할 때 정지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이유는 1. 작용 반작용 법칙 2. 가속도의 법칙 3. 관성의 법칙 4. 등가속도의 법칙. 정답은 3번 관성의 법칙입니다. 이 문제는 뉴턴의 제1법칙인 관성의 법칙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모든 물체는 자신이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즉,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를 하려고 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원래 속력과 방향을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처럼 버스를 타고 있는 사람을 예로 들었을 때 버스가 급출발을 하게 되면 사람의 몸이 뒤로 쏠리게 되죠. 반대로 버스가 급정거를 하게 되면 사람이 앞으로 순식간 쏠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관성의 법칙 때문입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무엇을 설명한 내용인가? 외부의 힘에 의한 변화에 저항하는 힘.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는 성질. 1. 가속도의 법칙 2. 관성의 법칙 3. 작용 반작용의 법칙 4. 베르누이의 법칙. 네, 정답은 2번 관성의 법칙입니다. 자, 뉴턴의 제1법칙 관성의 법칙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헬리콥터나 드론이 제자리 비행을 하다가 전진 비행을 계속하면 속도가 증가되어 이륙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떠한 법칙인가? 1. 관성의 법칙 2. 작용 반작용 법칙 3. 등가속도의 법칙 4. 가속도의 법칙. 네, 정답은 4번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뉴턴의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의 변화는 가해진 힘에 비례하며 힘이 가해진 직선 방향으로 일어나죠. 가속도는 말 그대로 속도가 더해지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에요. 자, 문제에 호버링을 하다가 전진 비행을 계속하면서 속도가 증가되면서 이륙을 하는데 이게 어떤 법칙에 의한 것이냐라고 했기 때문에 가속도의 법칙이 정답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회전익 비행 장치의 특성이 아닌 것은 1. 측방 및 후진 비행 2. 수직 이착륙 3. 회전 비행 4. 자동 활공 오토 로테이션. 정답은 3번 회전 비행이 아닙니다. 자, 회전 비행 장치의 특성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자, 좌우 후진 비행이 가능하죠. 그리고 활주로가 필요 없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또 정지 비행이 가능하죠. 그리고 오토 로테이션이라는 자동 활공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항에 회전 비행이라는 것은 틀린 것이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프롭의 회전면을 따라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하강풍을 말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1. 회전 상대풍 2. 상대풍 3. 기류 방미 4. 유도 기류. 정답은 4번 유도 기류입니다. 자, 보기를 잠깐 보면 회전 상대풍이라는 것은 회전하는 로타에 부딪히는 바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상대풍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기류 방리라는 것은 날개 위에서 흐름이 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프롭이나 로타,
회전면을 따라서 위에서 아래로 불어가는 하강풍은 유도기류라고 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접근하는 두 항공기는 항로를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가? 1. 좌측으로 2. 하강 3. 우측으로 4. 상승. 정답은 3번 우측으로입니다. 자, 모든 항공기 조종사들은 전방에 마주보고 오는 비행기가 있다면 자신의 오른쪽으로 항로를 틀어야 해요. 그게 룰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정압관이 고장 시 정상 작동을 하지 않는 계기가 아닌 것은 1. 고도계 2. 승강계 3. 속도계 4. 자세계. 정답은 4번 자세계입니다. 자, 정압관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모든 항공기들은 기본적으로 피터 튜브와 정압공을 활용해서 항공기의 속도와 고도와 승강계라고 하는 상승하고 하강하는 속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압관의 어느 하나라도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고도계, 승강계, 속도계는 못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자세계가 틀린 것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레이놀즈 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레이놀즈 수가 크다는 것은 점성 영향이 큰 것이다. 2. 아임계와 초임계를 구분하는 척도가 된다. 3. 균속도 유동과 비균속도 유동을 구분하는 척도다. 4. 측류와 난류를 구분하는 척도가 된다. 네, 정답은 4번 측류와 난류를 구분하는 척도가 된다입니다. 레이놀즈 수에 대해 알아볼게요. 점성력에 대한 관성의 비를 나타내는 수, 즉 측류와 난류를 구분하는 척도가 됩니다. 자, 유동이 측류인지 난류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고요. 측류는 점성력이 지배적인 유동이기 때문에 레이놀즈 수가 낮습니다. 난류는 관성력이 지배적인 유동이기 때문에 레이놀즈 수가 높습니다. 레이놀즈 수 하면 구하는 공식과 그런 수식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래서 요 정도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도 레이놀즈 문제입니다. 레이놀즈 수가 낮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 관성력이 크다. 2. 관성력이 작다. 3. 점성력이 크다. 4. 점성력이 작다. 네, 정답은 3번 점성력이 크다입니다. 레이놀즈 수가 낮다는 것은 측류는 점성력이 지배적인 유동이기 때문에 레이놀즈 수가 낮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비상착륙 시 수직 속도가 남아 강한 충격으로 착륙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1. 하드랜딩 2. 바운싱 3. 폭행 4. 프로팅. 네, 정답은 1번 하드랜딩입니다. 네, 문항을 보면 바운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부적절한 착륙 자세나 과도한 치마율로 인해서 착지 후에 공중으로 다시 떠오르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복행이라는 것은 착륙을 하기 위해 접근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접지 전에 다시 이륙을 하는 거예요. 네, 플로팅이라는 것은 착륙 접근 속도가 정상 접근 속도보다 너무 빨라서 치마하지 않고 떠 있는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준비된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일단 역학 문제풀이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지만
새로운 문제나 문제 유형이 바뀌면 또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무인 멀티콥터 운용 기출문제 풀이로 다시 오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